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한국을 떠나 미국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하여 느낀 첫 인상과 문화 충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시작된 이민 생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2년 여름, 미국 이민을 결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봉건적인 부모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독립을 해야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러던 중 먼 친척 소개로 유학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기회를 얻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출국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언어 장벽이었다.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며 기본적인 회화는 익혔다.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은 평택 안정리 미군 부대가 있는 작은 동네였다. 시사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듣고 또 듣다 보니 벙어리 신세는 면할 정도가 되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서울 대사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다. 개인차가 없어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였다. 미국 이민을 결정한 뒤 나에게 했던 질문은 과연 내가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대한항공을 타고 라스베가스까지 곧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LA 공항에서 갈아타야 했었다. 갈아타는 절차를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영어 회화 공부는 하고 왔지만 실제로 부딪히니 당황스러웠다. 갈아타는 곳까지 비행기표를 공항 직원에게 계속 보여주며 이동하였다. 저녁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라스베가스는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에 라이트볼을 장식해 놓은 것 같이 화려하였다. 라스베가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건 사람들이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슬롯 머신이었다. 공항에 도박 기계가 있다고? 믿기지 않았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 띵띵띵 기계 돌아가는 소리, 동전을 떨어뜨리는 소리,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미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다. 밤인데도 도시는 나처럼 환했다. 네온사인 불빛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모든 것이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이곳 라스베가스의 여름은 한국하고는 많이 달랐다. 덥지만 건조한 여름이었다. 거리에는 소매 없는 민소매만 걸친 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부모에게서 엄격한 복장 규제를 받았던 나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비행장에 나를 데리러 오신 분은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 장로님이신 큰아버지셨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었다. 큰아버지 집에 잠시 살게 된 상황에서 선택권 없이 첫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낯선 분위기에 당황스러웠다. 조용한 불교 예식과는 달리 방언 기도와 우렁찬 찬양,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는 나에게 생소한 경험이었다. 미국 이민의 삶에서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게 되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불교 서적과 염주를 결국 다 버리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나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5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다. 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세 가지였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려면 먼저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다. 바로 서류 문제였다.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었고 방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전기도 개통할 수 없었다. 큰아버지의 집에 잠시 머물렀지만 혼자 거주할 스튜디오 아파트를 빌려야 했다. 미국에서는 신용기록이 없는 경우 혼자 계약을 맺기 어려워 보증인이 필요했다. 큰아버지께서 코사인을 해주셔서 아파트 계약이 가능했다. 아파트를 빌리기 위해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곳에는 나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었기에 큰아버지께서 대신 작성해 주셨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 처음엔 독립에 대한 설렘이 컸었지만 혼자 생활을 꾸려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이젠 방이 생겼으니 전기를 개통해야 한다. 전기 개통을 할 때도 소셜 번호가 필요하다. 큰아버지의 소셜 번호와 주소를 주고 서비스 개통 날짜를 예약했다. 전기 연결을 하러 온 날 집 주인이 없으면 다시 예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곳의 전력은 후보댐에서 일부분 공급받고 있다.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전화는 미국 네트워크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새로 개통해야 했다. 전화 개통을 할 때에도 소셜 번호와 주소가 필수였다.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개통을 마칠 수 있었다. 전화기를 개통한 후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통화를 하였다. 미국에서의 생활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족과의 통화가 큰 위안이 되었었다. 매달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통화 요금이 부담이 되어 서서히 연중 행사처럼 연락을 드리게 되었다. 영어 실력이 부족했던 나는 인터넷 연결 과정에서도 큰아버지 딸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다. 미국에서 소셜 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것인데 총 9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 신분 증명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파트를 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갖춘 후 본격적으로 직장을 구해야 했었다. 큰아버지 지인 덕분에 한인 식당에서 웨트레스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처음에는 차가 없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했었고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부터 식당에서 일했었다. 다행히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낯선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었다. 라스베가스에는 관광객이 많아 한국 식당에도 단체 손님이 자주 방문했었다. 특히 사하라 에비뉴에 작게 한인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어 한국 식당과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쇼핑을 하고 라스베가스 관광의 마지막 코스인 그랜드 캐년 여행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나의 미국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었고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었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에서 첫걸음을 내디디며 느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